네, 대선이 끝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타이틀도 이 공식 선언된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한다. 이게 이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앞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지금 100%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렇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네. 선거에 패배를 했다. 이것도 특히 이 대통령이 재선에서 실패한 경우는 몇 분 계시죠. 이게 더욱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그때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을 두르고 당선됐을 때 네. 그 차이도 아주 큰 차이로 랜드 슬라이드로 이겼죠. 그 다음 날 카터 대통령의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오벌 오피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을 뵀더니 눈이 뻘겋게 충혈된 카터 대통령이 고개를 흔들면서 말씀하셨어요. 4,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나를 싫어했다고 아주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 모습이 그 그림도 그려지죠. 네. 그렇지만 그 카터 대통령은 그걸 짚고 일어서서 본인 이전에 뭐 포드 대통령이나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참 수치스러운 패배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패배를 절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가운데 지금 미국인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처럼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 차례 들으신 것처럼 이번 선거를 훔쳐갔다. 선거 자체는 부정이다. 이 fraud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승리, 위닝은 쉽다. 그렇지만 패배는 절대 쉽지 않다. 특히 나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 전직 대통령들만 그 뭐 서로 소통을 하는 프레지던트 클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프레지던트 클럽의 모습이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듯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프레지던트 클럽이라 그러면 뭐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요, 미국 대통령들만 전직 대통령들의 그 정말 익스클루시브한 클럽인데 네. 이 지금 그 생존해 계신 분들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카터 대통령, 네.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네 멤버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관심거리고요. 이 살아계신 네 분 중에서 유일하게 조지 W 부시 대통령만 공화당 대통령이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아하.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사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클럽으로 불리우는 이 프레지던트 클럽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실 이런 클럽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들에게 내가 환영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비난해 왔고 말씀드린 대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비난하면서 미국 역사에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악의 대통령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 2019년에 그 오벌 오피스에서 한 인터뷰를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마도 그 클럽에 잘 융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특이한 스타일로 자기는 절대 쉽게 친구를 만들기 힘든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나는 different kind of president라고 나는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클럽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가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하네요. 네. 이 아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 본인으로 볼 때는 지금 프레지던트 클럽에 나 자신이 좀 융합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 클럽,
참 이 단어만 들어봐도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끼리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전직 대통령들이 보통 도서관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 이제 오프닝을 할 때 초대도 하고 참석도 하고 상당히 그 소중한 영광일 텐데, 조만간 앞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도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마 개막식에 참석하실까 하는 질문에 아마도 나는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얼거렸고요. 네. 왜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초대하겠냐 이런 말을 되물으면서 이런 클럽 자체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상이 커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클럽이라도 해도 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요. 이전의 대통령들을 역임한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이런 것이 역력히 느껴졌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충고를 물어보고 받아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클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I don't care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앞서 그 대통령 도서관 얘기하셨는데요. 그 네네. 대통령 도서관은 그게 전통인가요? 이것도 전통입니다. 대통령 도서관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 이후에 그 뒤로는 모든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서관이 세워졌는데요. 이 도서관 안에는 그 대통령 재임 당시 있었던 모든 서류들이라든지 기록, 다양한 다큐멘트, 자료들이 보관되는 장소이고요. 이 National Archives Record Administration, 나라라고 부르는데 이 기관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유지되는 도서관은 13군데인데 이것 외에도 또 이제 주정부 차원이나 또 private foundation 아니면 또 대학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도서관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링컨 대통령의 링컨 라이브러리는 그 일리노이 주정부가 관리를 하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도서관은 텍사스 SMU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이 아버지 대통령 도서관은 텍사스 A&M,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관리되고 유지되는데요. 이 중에는 도서관이 들어서고 나서도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고 수년 동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으면서 그런 분들은 본인의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한 분들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몇 분은 사망한 이후에 이 자기의 도서관에 묻히기를 원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분은 캔서스주에 위치한 본인의 도서관에, 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바로 여기 요발린다에, 레이건 대통령도 그의 도서관이 있는 시미밸리에 묻혔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쓰지만은 한국에서는 기념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도 좀 이름을 기념관이 아니라 이 도서관이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더 좀 뭔가 이 국민들로부터 좀 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 프레지던트 클럽이라는 게 말이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모여서 생존한 대통령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나는 프레지던트 클럽에 조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식의 이런 이제 입장을 만일 표명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없어지기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프레지던트 클럽이 은근히 또 중요성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차원보다도 미국의 안전상 그것을 우려하는 측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그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제 임기가 끝난다고 치면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아주 가까운 관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계에서 이런 거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낳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난 후에는 그 전직 대통령에게 모든 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곤 하는데,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전 세계 리더들과 아무래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미국의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럴 때 역사적으로 그런 정보를 다 인수인계하기를 꺼려했던 대통령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끊어버리고
실제로 차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기억나시죠? 조지 H.W. 부시가 이 대통령 클럽에 가장 빨리 융합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대통령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재선에 실패하셨죠. 비록 재선에 실패하고 쓴 잔을 마셨음에도 그때 새로이 취임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고 또 사실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그 대통령이 머무는 대통령 오피스나 마찬가지 오벌 오피스에 다음에 들어오는 대통령에게 이 친필로 편지를 써서 남겨놓는 트레디션이 있는데 그랬어요. 기억나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잘 알려진 그 따뜻한 웰컴과 충고 전달 메시지를 쓴 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를 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레지던트 클럽을 아예 왕따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왕따를 시킬 것 같아요. 백악관 소파에 침을 꽂아놓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농담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네, 정말 혼란스럽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